본인이 러닝, 운동 등을 정말 즐기고 싶다고 하시면 준비 운동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리병원 임현우입니다. 보통 피로골절 하면은 일반골절과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반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심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해당 부위가 똑 부러지는 걸 보고 일반적으로 골절이라고 하고요.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자극 혹은 충격이 지속적으로 한 군데에 계속 가해졌을 때 그 부위에 살짝 금이 가거나 혹은 피질골이라고 하는 뼈의 껍질에 연결성이 끊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얘기 중에 바위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당장은 바위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이게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바위가 파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피로골절도 계속해서 자그마한 충격 혹은 자극이 똑같은 부위에 가해졌을 때 해당 부위 쪽에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고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게 될 때 특정 부위 쪽이 근육이 부착된 부위 쪽에서 계속해서 당겨지는 힘 혹은 체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계속해서 눌리는 힘이 작용을 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로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기는 부위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중족골, 그러니까 우리 발 등을 이루고 있는 길다란 뼈가 있는데 그 중족골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정강이뼈 쪽에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에 계속 자극이 되면서 정강이뼈 쪽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신경통, 근육통과 피로골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통과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확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런데 피로골절은 운동하기 전에도 아플 수 있고요. 운동하는 도중에 아프고요. 운동하고 난 후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불편하고 아픈데 이 통증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근육통이랑 다르게 좀 더 오래 간다. 혹은 뭔가 좀 더 아프다, 심하게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피로골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골절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혹은 부하가 가해졌을 때 이 피로골절이 완전한 골절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완전한 골절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치료하는데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골절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엑스레이입니다. 영상으로 해당 의심되는 부위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을 통해서 특정 부위의 압통이라고 하죠. 눌렀을 때 아픈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그리고 그 증상 자체가 넓게 퍼져 있는지 혹은 한 군데 집중된 곳이 있는지 등을 통해서 영상과 신체 검진을 통합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엑스레이 상으로 금 간 것이 보이면은 그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치료는 쉬는 겁니다. 그 부위에 부하가 적게 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쉬는 건데, 이게 발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디뎌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이 움직임이 덜 하도록 부목을 해주기도 하고요. 피로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정강이 같은 경우에는 목발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체중 부하를 줄여주셔야 되고, 만약에 중족골, 발등 부분이 피로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발 뒤꿈치로 살살 딛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발등 혹은 발바닥을 이용해서 꽝꽝 딛는다든지 뛴다든지 하는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피로골절이 발생하면은 그 부위가 눌리거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아픕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약을 먹어서 붓기를 줄이고 염증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보고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급성 이후에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난 이후에는 충격파 치료가 그 뼈가 형성되는데 조금 더 가속화되고 치료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자극을 하지 말고 일단은 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느 정도 조금 시기가 지난 뒤부터는 충격파 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아플 때 쉬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우리 몸이 그 운동을 받아들이기에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무리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피로골절을 포함한 다른 러닝 시의 부상들이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프면은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근육이 당겨지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근육 혹은 힘줄의 부착부가 당겨짐으로 인해서 뼈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피로골절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근육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똑같은 운동을 할 때 뻣뻣한 상태의 근육보다는 뼈 쪽을 당기는 힘이라든지 자극하는 게 훨씬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러닝을 1시간 혹은 2시간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스트레칭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뛰는 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고 그냥 바로 뛰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경우 당장의 즐거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로골절 등과 같은 러닝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러닝, 운동 등을 정말 즐기고 싶다고 하시면은 준비 운동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발로병원 임현웅 원장이었습니다.